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사망과 질병, 장애, 화재와 자동차 사고 등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데다가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큰 위험들입니다. 보험은 이런 위험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위험 관리법인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보험을 고르는 방법을 살펴드릴 예정입니다. 강의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H사의 실속 꾸러미 정기 상해보험 증권 분석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가장 실속 있는 보험 정보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고 1:1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한데요. 013-3366에 0110번으로 메시지도 많이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가장 좋은 보험을 고르는 방법 살펴드리겠습니다. 보험 준비 생각하셨다면 주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김경아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좋은 보험 고민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입해야 한다는 3대 진단비 이런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었었던 치매보험도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디셀러, 종신보험 너무 많은 보험들이 있는데 누가 와서 얘기하는 거를 믿어야 할지 나는 여러 개 중에 어떻게 골라야 할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3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쉬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면 뭔가 하기 어렵죠?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첫 번째는 생존보험이라고 하는 진단비와 수술비 위주의 것들을 어떻게 비교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치매보험을 어떻게 비교를 해서 선택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세 번째는 종신보험이 어쨌든 스테디셀러죠. 종신보험은 어떻게 비교를 해서 각각의 회사들의 가지고 있는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글씨가 너무 많고 빼곡하고 작고 이래서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주목을 하셔야 하는 것들은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에서 제안서를 받으시게 된다면 혹은 내가 한 회사에다가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내지는 비슷한 보장을 다른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본 제안서에서 각각에 맞는 항목을 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백지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질병사망보험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회사를 찾고요. 두 번째, 특정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졸중, 뇌혈관 진단비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어느 회사가 보험료가 저렴하고 어느 회사가 더 비싼지 보장이 어디가 넓은지 ABC를 늘여놓으시면 뇌졸중 진단비가 여기는 700만 원이 되네요. 이 회사는 1000만 원이 될 거고요. 세 번째 회사도 10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에 관련돼서 보장은 700만 원보다는 1000만 원을 보장해주는 회사가 더 좋겠죠. 그리고 뇌졸중 치료비, 뇌혈관 수술비도 어느 회사는 300만 원, 100만 원 수술비를 주는데 이쪽 회사는 그런 게 없네요. 그러면 앞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수술비가 많다면 내 환경을 생각을 하셔서 동일한 보험료를 가지고 약간 부족하지만 수술비까지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이런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담보들은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뇌와 마찬가지로 심장도 특정 허혈성, 급성심근 경색, 심혈관 입원 일당까지 심장에 대해서 진단비를 받는 보장, 수술비를 받는 보장, 그리고 입원비를 받는 보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쭉 회사를 넓혀서 보니까 진단비가 이렇게 500만 원씩 있는 회사, 없는 회사, 그리고 1000만 원씩 있는데 어느 회사는 2000만 원인 회사, 이랬을 때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은 내가 이 세 가지를 다 가져갔을 때 합산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멋지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메모를 하셔서 뇌졸중이 여기는 얼마, 두 번째에서 얼마 이렇게 손으로 쓰다 보시면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여러분 방송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사암의 전성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소외감, 유사암을 각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빈번하게 나가고 그리고 치료비가 실제로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자꾸 보장을 줄였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나는 갑상선암 걸려서 심각한데 보험금은 조금밖에 안 나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유사암을 굉장히 많이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유사암이 좀 작은데 나머지는 크고 이렇게 보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내가 비교하는 항목이 20개, 15개가 된다면 그 중에서 우리 집 가족력, 나는 특히 이런 보장을 더 많이 하고 싶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제가 보험료를 보여드릴 텐데 우선 이런 것들을 다 보장을 했을 때 A 보험회사는 94,400원이 나왔네요. B 보험회사는 수술비는 약한데 82,000원이 나왔어요. 세 번째 회사는 87,289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 회사가 어떻게 다르냐면 진단비는 조금 작은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라든지 입원비 같은 게 잘 되어 있어요. 사소하게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 회사는 수술비나 입원비가 좀 취약한 대신에 진단비가 많이 나오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2개 회사를 다 가입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 가게 형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나는 보험료가 만 얼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양한 보장을 다 받고 싶으신 분은 A 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작은 담보들은 나는 필요하지 않고 진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암, 유사암, 뇌졸중, 뇌혈관 이런 담보를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보험료도 싸고 그런 보장이 집중이 되어 있는 B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A보험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좋은 보험은 아니고요. 사람마다 가족력도 다르고 경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 최소한 2개, 3개를 A4용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시면 100만 원, 10만 원 받는 보장보다 2천만 원 받는 보장을 더 필요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작은 보장까지 빼곡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장성 보험을 이렇게 2-3개 회사 정도를 비교를 하셔서 보험료까지 총괄로 봤을 때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이런 보장을 고르시면 실수하지 않고 좋은 보험을 고르실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두 번째는 치매보험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보험은 요즘 뭐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제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 수준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 2군데만 제가 크게 비교를 해갖고 왔는데 치매보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 중에서요. 보험회사 이름에 무슨 생명 이렇게 달려있는 생명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치매보험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슨 화재, 무슨 손해보험처럼 손해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치매보험이 있는데 보시면 생명보험과 이쪽은 생명보험이고요. 이쪽은 손해보험인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확연하게 금액이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경증 치매일 때는 보장이 약하거나 별로 많지 않고요. 주로 중등도 이상 정말 생활비가 정말로 많이 필요하는, 내가 의식이 정말 누군가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일 때 보장을 집중적으로 만드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손해보험회사 쪽은 처음부터 보장을 많이 해주는 이런 형태의 보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경증일 때 나는 별로 도움받을 필요가 없고 정말 기관에 도움을 받았을 때 내 의식이 온전하지 않을 때 자식들 혹은 내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짐지우는 게 이게 나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명보험회사에서 고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는 경제 여건이 나는 빨리 초기에라도 보장을 조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받으셔서 이것으로 나는 치료를 최대한 해가지고 치매를 늦게 지연시키는 이런 데 집중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손해보험회사에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은 나이에 보험료를 한번 보면 생명보험회사 쪽에서는 이런 보장을 했을 때 대표적인 연령 하나만 제가 예를 들은 건데요. 60대 대신 여자분이 경우 69,000원인데 손해보험회사에서는 51,500원입니다. 그러면 보험료로 봤을 때는 손해보험의 어떤 회사를 고른 것이 보험료가 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치매가 진단이 되어서 내가 보험금을 받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신다면 생활비를 종신토록 받을 수 있다는 게 키포인트인데요. 보험료 7만 원을 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억, 1억 5천, 2억까지 받을 수 있다면 종신보험보다 훨씬 더 보장을 많이 받는데 매월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작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결정하는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돈을 다 냈는데 치매가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건강하게. 그러시면 어떤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셔야 하냐면 환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보험회사마다 각 상품마다 언제 해약을 해서 쓰는 타이밍이 나한테 가장 유리한지 이런 것을 잘 정교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어차피 보장성 보험이니까 얘는 우리가 저축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전체는 보장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90세가 만기로 이렇게 보험이 설정이 되어 있으신데 90세까지 기다려서 내가 여태까지 내셨던 돈을 몽땅 다 없애고 순수 보장성으로 그냥 두셔도 되는데 85세쯤 생각을 해보니까 치매 걸릴 기미도 안 보이고 돈은 점점 환급률이 떨어진다. 그 시점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두 가지의 경우를 다 보니까 82세의 환급률이 생명보험회사에서 어떤 회사도 손해보험회사에서 어떤 회사도 82세에서 85세가 되는 사이에 치매의 기미가 보인다면 보장을 선택을 하시고요. 정말 치매가 나는 없을 것 같다. 1도 예상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최대한 80%에서 약간 떨어진 80% 전후에서 그리고 손해보험회사는 한 65%에서 70% 정도 됐을 때 돈을 그냥 쓰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실 수가 있어요. 이 돈 80%를 그 당시에 쓰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시는 거는 치매로 보장받을 일이 없을 때는 이 돈이라도 받으셔서 요긴하게 쓰셔서 건강관리 하시는 게 좋으니까 첫 번째는 양쪽의 보장 중에 나한테 필요한 것을 고르시는 거, 두 번째는 환급률에 잘 기억을 하셔서요. 만기가 될 때까지 두셔서 내가 낸 돈을 몽땅 다 없애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고르실 때 치매보험의 포인트는 치매가 걸리지 않았을 경우 내가 어느 시기에 돈을 쓰셔야 하는지 요거를 가입하실 때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숫자가 많이 나오는 진짜 재미있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한테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게 무엇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금액이 큰 거를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가입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생명보험회사의 5개 회사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엄청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매월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디는 조금 뭐 싸고 조금 비싸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월 납입하시는 보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수수료가 어떻게 차감이 되는지, 나한테 주는 제도적인 할인이 어떤 게 유리한지 이런 거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똑같은 어떤 가입 금액이 있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어떤 회사는 고액 할인이 없고 1억 이상 가입하면 할인을 해주는데 이 회사들은 할인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여기는 3%를 적립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5개 회사가 제도가 좀 다르죠. 두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혜택은요. 건강검진을 해서 담배도 안 태우시고 혈압도 정상이시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든요. 저희 플래닛 시간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CI 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것들은 건강체에 해당이 되시면 보험료 깎아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회사는 건강체 할인이 아예 없어요. 건강검진을 하셔도 이렇게, 그 다음에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종신보험을 5천만 원을 하든 5억을 하든 이 많은 회사들 중에서 할인이 없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실까요? 할인 제도가 많은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ABCD를 쭉 회사를 써놓으시고 여기는 있고 없고 있고 이거를 딱 체크를 하다 보면 우선 이 보험료에서도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구나 이런 회사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둘 다 있는 회사는 D 회사가 둘 다 있는 걸로 나오니까 저 같으면 이런 회사를 한번 예의주시해서 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이제 그 한 가지 팁을 드릴 건데요. 각각의 보험은 이 보장을 해주기 위한 필수 보험료가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월대체 보험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험을 가입을 하고 월대체 보험료는 ABCD 회사 내에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어느 회사는 128만 원을 떼는데 어느 회사는 뭐 115만 원 떼고요. 어디는 100만 원만 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동일한 보험을 가입을 해서 128만 원 떼는 게 좋을까요? 100만 원을 떼는 게 좋을까요? 월대체 보험료는 이렇게 우리가 가입 설계서나 설계사님들한테 설명을 듣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한 가지 보험을 가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 보장을 반드시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월대체 보험료를 차감하실 텐데 보험료도 경쟁력이 있지만 월대체 보험료를 가장 작게 떼는 회사를 고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값이 가장 밑에 있는데요. 일단 보험료를 다 냈다고 가정을 하시고 월대체 보험료를 차감을 하겠죠. 그랬을 때 나한테 남는 돈이 얼마인지 5개 회사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돈 단위가 크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밑에 보시면 돈이 보이시나요? 금액이 9,800만 원에서 1억이 넘는 돈까지 동일한 보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적립금으로 남아있는 돈은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편차가 7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매월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5만 원 저렴한 걸 고르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결과론적으로 봤더니 나한테 7천만 원이 더 남는 회사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험이 굉장히 어려운데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순간에 선택을 한 것 때문에 내가 7천만 원을 더 받을 수도 혹은 7천만 원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보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진단자금과 수술비 같은 것들도 회사를 좀 비교를 하셔서 보험료보다 더 중요한 실제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매보험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치매 걸리지 않았을 때 내가 환급료를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거. 세 번째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마찬가지인데요. 고르실 때 나한테 주는 할인 혜택이라든지 그 회사의 제도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필요한 비용을 다 공제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가장 많은 회사 이렇게 정리만 하신다면 어느 보험을 고르셔도 실수하지 않고 좋은 보험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 제대로 다른 것과 비교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제안서를 비교를 해볼 생각이다. 그러면 한번 제가 이렇게 팁을 드리는 거하고 기준에 맞추어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좋은 방법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라이프 플랜 A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화 전문가와 라이프 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왕 준비할 보험이라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비교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준비하시는 진단자금 위주의 건강보험, 일명 이 생존보험과요, 치매보험, 종신보험을 잘 비교하고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보험은 가입 전에 무엇보다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혼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저 연락 주시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보험플랜 119는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도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아직 없으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보험이 있으시더라도 그 안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 전문가님께서도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예,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을 전문가님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근석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저희 어떤 증권 오늘 살펴볼까요? 네, 오늘 H사의 실속꾸러미 정기상해보험 준비했습니다. 꾸러미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것저것 들어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증권은 H사의 그 실속꾸러미 정기상해보험인데 2015년에 가입한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내는 납입 기간은 20년이고 보장받는 것도 20년입니다. 그래서 이 증권 안에 있는 이 정기라는 게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67년생이 가입한 보험이고요. 요거 제가 사업 방법서하고 내용 중에 한 좀 특이할 만한 거 두 가지만 하나 좀 준비했는데, 예. 처음에 이제 기본 계약이, 그러니까 기본 계약은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상해로 사망한 거하고 고도 후유장애, 즉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기본 계약에서 보장을 해주고, 예. 그다음에 선택 계약 여러 담보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열거한 게 한 25개 이상 되더라고요. 빼곡히 채워져 있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피보험자가 남성분이니까 남성 건강이나 남자분 같은 거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특약은 본인이 그 보험료 수준에 맞게 아마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상식선에서 좀 알아야 될 내용 하나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면 중간에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이제 은행에 있는 저축과 다르게 보험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위험 보장하고 저축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험 계약자들이 납입한 보험료 중에 일부는 다른 보험 계약자가 뭐 보험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금 재원으로 쓰고요. 또 하나는 보험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사업 경비로 쓰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에 해지 환급금이 적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가입 제안서에 이제 기재돼 있거든요. 예. 상식선에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보험에서 여러 가지 이제 특약들, 선택 특약들, 또 담보들 중에서 제가 한 6가지 정도만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이니까 피보험자가, 그래서 20년 동안 내고 20년 동안 보장받는 건데, 이 중에서 좀 그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좀 놓치기 쉬운 어떤 그런 담보들 위주로 제가 한 6가지를 준비했는데 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 계약은 제가 좀 전에 언급했다시피 상해 사망이라는 담보로 돼 있고, 보장하는 거는 2개입니다.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사망 진단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가족관계정보인데 이제 등재된 경우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상해로 인해서 고도 후유장애 또는 이제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이 5천만 원이 지급된다는 거고요. 특이할 만한은 뭐 많은 언급이 있었지만 이 상해라는 의미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이 세 가지 예. 요건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망 외에도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해도 사망에 준해서 여기 상해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특약 중에서 이제 남성 건강 질병 사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남성 뭔가요? 건강은 예. 이제 갈로 돼 있고 아마 남자분이니까 이제 이 특약을 이렇게 이제 보험사에서 만든 것 같은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면 질병 사망보험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했을 경우에 질병으로 사망하면 2,500만 원이 준다는 거죠. 예. 또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납입 면제 부분이 있는데 질병이든 상해든 80% 이상 후유 장애가 있으면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된다는 거는 여기 예. 특이하게 있고요. 그리고 남성 건강 말기 간경화 이것도 이제 말기 간경화로 진단이 되면 최초 1회 한해서 1,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 조항에서도 차여 이후의 보험료 납입은 상해 질병 각각 80% 후유 장애가 발생하면 납입 면제 요건이 되고요. 다음 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 말기 간경화가 약관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예, 짚어보도록 살펴볼게요.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이 이제 그 약관에 있는 말기 간경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약관 규정입니다. 여기 이제 어떤 내용으로 적혀 있냐면 말기 간경화라 하면 이렇게 해서 다음 한 가지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한 가지 이상의 원인이 된다는 거는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이 예. 검사나 이런 경우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째가 이제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우리가 이제 간암이든 뭐 이렇게 걸리면 배가 이렇게 배가 부어오르는 불어오르는, 예, 그 예. 복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색이나 피부가 이제 노랗게 되는 황달. 그리고 영구적인 황달입니다. 그래서 황달, 그다음에 위식도류의 정맥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간성내증인데 이 네 가지 요건의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이 됐을 경우에 말기 간경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좀 특이하시고 이해하실 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약물 중독에 의해서 간질환이 온다든지 선천적이란 이제 독성 간질환 거는 이런 말기 부분도 간경화로 제외가 보지 되네요. 않는다. 예, 그러니까 항상 보면 약관을 보시고 이해하실 때는 제외되는 규정은 꼭 숙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못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약 중에 준비한 거는 이제 남성 건강 특정 5대 질병 수술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특정 5대라는 거는 보험회사가 특별하게 이렇게 정해놓은 5가지 예. 질환에 대해서 수술하면 얼마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을 수술했나 아니냐가 좀 판가름이 되는 잣대가 될 수 있고요. 어떻든 간에 이 수술은 매번 할 때마다 주고 반복적으로 주고 그리고 이 수술했을 때 이제 1회당 10만 원이 지급되는데 다음 장에서 제가 그러면 약관에 있는 5대 질병은 그러면 이 회사에서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5대 질병을 이제 4대 질병하고 치액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4대 질병이라 하면 이제 담석증하고 예. 사타구니 탈장, 그다음에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만성 부비동염 이걸 이제 4대 질병이라 그러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치액도 치액하고 합쳐서 4가지 플러스 1 해서 이게 5대 특정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이 되고 여기에 관련된 직접 치료 목적 수술하면 수술비가 지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문가님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남성 건강이면 여성분들은 이거 보장 못 받는 거예요? 이 보험은 여성분들은 여성건강특약을 가입하면 따로 똑같이 나눠져 돼 있을 있는 거예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특약을 선택할 때 여성분 같은 경우 여성건강특약을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증 질환, 2대 질환 사망이 있는데요. 제가 예.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질병 사망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중증 질환 2대 사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대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그 2대 질환으로 직접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이 보험금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납입 면제 조항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2대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좀 보면 네. 2대 질환은 이제 뇌혈관 질환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을 2대 질환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분류표에 뭐 I60부터 69 내용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스킵을 하고 다 아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 이제 I20부터 25 코드로 된 분류인데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제가 이제 예. 조금 전에 남성 건강 질병 사망하면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망보험금 지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 2대 질환으로 진단받고 하면 이제 만약에 이 가입자분이 만약에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하면 그것 예. 같은 경우에 이제 간상동맥 질환 쪽에 어떤 부검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 결과가 나오면 그쪽에서도 2천만 사망보험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보장이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사망의 원인에 따라 이렇게 예. 받을 수 있고 같이 받을 수 있고 아니면 하나만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좀 특이할 부분은 약간은 예. 좀 이해하셔야 될 건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진단 요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심전도라든지 심장 초음파라든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뭐 사망해가지고 집에서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뭐 후송 도중에 사망했다든지 검사를 예. 할 수가 없을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해서 여러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참고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다시 말해서 문서화된 기록이라든지 증거가 있으면 예. 그걸 진단의 기초로 삼고 해당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 부검을 하면 뭐 장기나 이런 데 봐서 진단명이 나올 수 있죠. 국가수나 이런 데서. 그렇게 따라가지고 이거는 받을 수도 있고 또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보통 일반적인 증권은요, 이렇게 중복해서 보장을 해주는 게 맞나요?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나 질병이나 이렇게 딱 그 요건에 맞게 됐지만 예. 요거는 좀 특이한 게 보통 우리가 상해 사망하면 상해 사망보험금만 주잖아요. 예. 근데 이 정권을 제가 좀 분석해 보니까 이제 남성 건강에서 또 사망 보장이 있고요. 그다음 질병 사망 특약으로 또 따로 있고 또 여기 사망 2대 질환 보장이 나눠져 있네요. 그런 예. 식으로 아마 이분이 이제 가장이니까 가족 그 어떤 유고를 대비해서 이 특약들을 좀 중첩적으로 잘 가입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암 보장 관련돼서 이제 암 후유장애 80% 이상 보장 특약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쉽습니다. 암으로 진단을 받고 암 때문에 이제 장애 분류표에서 지급률이 80% 이상 나오면 이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유의하실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암 같은 경우에 이제 C77회부터 C80이 나올 수 있는 암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예. 암들 같은 경우는 먼저 1차 암이 발생된 상태에서 그 원발 부위로 발생하는 암들 같은 경우에는 암이 2차 암이 생긴 그 암이 발생 부위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걸 따져서 한다는 걸 좀 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 보장 중에 2차 암 진단, 뭐 재진단암이라고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암 진단으로 진단 확정되면 1,500만 원을 1회 안에 주는데 여기 2차 암에서 이제 제외되는 암이 있어요. 기타 피부암하고 갑상선암, 대장전막내암은 2차 암으로 분류하지 않는 암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2차 암으로 볼 수 있는 게 원발, 전이, 재발, 지속암 이런 진단이 되면 추가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그런 특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약관에 있는 내용 중에서 2차 암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예. 그러면 1차 암이 진단, 그러니까 최초 발생한 암이 진단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요건이니까 2년이 지나야 된다는 걸 꼭 2년이 지나서 다음과 같은 암이 있을 경우에 2차 암 진단 특약에서 1,5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새로운 원발암이라든지 또는 동일 장기라든지 타부에 전이된 거라든지 동일 장기에 재발된 암, 또 하나는 이제 최초 발생한 암 진단 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예. 잔존암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차 암으로 진단비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2년이 지나서 발생한 것을 따져서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보험 정권은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그 피보험자는 다양한데 이분들이 이제 그 여러 특약 중에서 본인들이 좀 골라서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실속 구름이 정기 상해보험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이근석 전문가와 함께 H사의 실속꾸러미 정기 상해보험을 좀 자세하게 증권 분석해봤습니다. 자, 상해와 질병을 좀 폭넓게 보장해주는 증권이었고요. 가입 전에 가입자에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친절한 증권이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중복 보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면 이렇게 더 잘 보장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증권 안에 어떤 보장 내용이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증권 보내주시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또 문자로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가 반갑습니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제가 들은 보험이 예.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라이프라고 이제 예. 예, 보험이 들어있는데 이제 기본 계약이 이제 뭐 100세에서 80세 만기짜리에서 뭐 상해 사망 1억, 질병 사망 상해 뭐 입원 일당 이거는 이제 기본 계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특약이 3년 예. 갱신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3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이제 암 진단비 2천, 뭐 뇌출혈 진단비 2천, 급성 심근경색 2천, 그다음에 요양 지급 5천, 아니 3천, 그다음에 이제 질병 입원 일당 2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예. 그 뇌출혈이라 이제 요게 보장 범위가 좀 작고요. 급성 심근경색이라 이것도 보장 범위가 좀 작고. 보장 그다음에 범위요. 이제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갱신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님께서요, 자세하게 좀 잘 알고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증권 지금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네. 받아본 건 8만 원 지금 납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험료가 지금 이게 오른 보험료인 건가요? 저기 3년에 한 번씩이니까 지금 2번 오른 거죠. 지금 2번 한 올라서 번 오른 거죠. 예. 현재 보험료가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현재 8만 원 내고 있어요. 현재 8만 원. 가입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것까지는 예, 기억이 잘 안 나시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뭐 좀 신경 쓰시고 싶은 보장 또 따로 있으실까요? 딴 건 없는데 일단 실손이 없어서요. 실비도 실손을 없으시고요. 꼭 해야 되나 지금 그거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40대 여성분께서 증권 보내주셨는데요. 삼성화재의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라이프를 25년 납으로 2013년도에 가입을 해주셨고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 8만 원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보험 안에 특약이 3년 갱신이라서 좀 그 갱신되는 부분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일부 담보는 뇌출혈로 좀 보장 범위가 좁게 준비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걱정된다고 하셨고요. 실비 부분도 말씀해 주셨네요. 김경아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내 보험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쭉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그러면 뭐가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시니까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 잘 알고 계신다 칭찬드리고요. 예. 이제 앞에는 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앞으로 다음에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것만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예, 지금 가지고 계신 문제점은 아까 조목조목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우선은 갱신이 안 되게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으시니까 갱신이 안 되는 방향으로 어쨌든 중요하신 거는 암하고 유사암, 그 다음에 뇌출혈이 좀 보장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뇌출혈이 이제 전체 뇌에서 일어나는 보장 중에 한 뭐 10%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보장이시라고 저희가 워낙 전문가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으니까 앞으로 바꾸실 때는 100% 보장이 되는 뇌혈관 질환은 하고요. 근데 또 뇌혈관 질환을 너무 많이 하면 보험료가 너무 올라가니까 제 생각에는 뇌혈관 100%짜리 1,000만 원, 그리고 뇌졸중 한 69% 정도 되는데 그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의 보장을 하나는 뇌혈관, 그 다음에 뇌졸중일 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2천만 원 받도록 이렇게 두 개를 복층 설계를 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뇌출혈일 때 2천만 원보다 훨씬 더 폭넓게 2천만 원의 보장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심장에 관련된 것도 허혈성과 급성심근경색을 좀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쭉 이렇게 불러주실 때 저희가 그냥 귀로 들을 때도 수술비 항목이 많이 안 들렸어요. 그 예를 들면 뭐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몇 대 수술비, 뭐 관열 수술비, 5대 수술비 이런 것처럼 질병 수술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꼭 진단 자금을 안 받아도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수술비를 좀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상해 질병 34대 수술, 그 다음에 인공관절도 요즘 뭐 이제 요즘은 조금 뜸하게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이제 평생 사용한 관절이 한 60, 70대 되면 인공관절 수술할 확률도 높고 이래서 이번에 준비하실 때는 진단비 이외에 각종 수술비하고 인공관절 수술비 요렇게까지 더 포함을 하셔가지고 이 보장성 보험료는 나는 꼭 반드시 10년만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험료가 비싸지고요. 우선 갱신 아닌 비갱신으로 바꾸실 거니까 돈 내는 거를 그냥 평생 이렇게 내신다 생각하시면 제 생각에는 월 보험료를 한 44,000원대로 낮추셔가지고요. 30년 동안 보험료를 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핸드폰 평생 사용하시면서 비용 내는 것처럼 이게 주요 보장이니까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고요. 실손보험은 그냥 뭐 딱 한 가지 모든 회사가 똑같으니까 27,000원에 실손보험은 그냥 준비하시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고령화 사회에서는 치매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연령대에서는 한 45,000원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평생토록 100만 원씩 생활비가 나오는 중증 질환일 때 그래서 통합보험은 44,000원, 실손보험은 27,000원, 치매보험은 45,000원 이런 식으로만 해놓으시면 실비는 어차피 모든 회사가 똑같이 갱신이 되니까 얘를 빼고 나머지 한 9만 원 정도는요 보험료 오르지 않고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진단비, 수술비, 치매까지 다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조금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제 말씀으로 들으시면 이게 피부에 잘 안 와닿으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 견적서를 받아보셔서 눈으로 보시면 앞에 가지고 있는 거 나중에 바꿀 거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더 지금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예. 자, 일단 가지고 계신 증권 참 잘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려를 하신 대로 삼성화재증권 특약의 갱신이 앞으로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보장도 좀 아쉽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 의견을 드렸고요. 저희가 실비를 포함해서 2가지 증권을 소개를 드렸고 비갱신 상품으로 보장 넓게 준비해 드렸고요. 또 앞으로의 노후를 생각하셔서 치매 보험까지 추천드렸습니다. 네. 자,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께서 추가적인 도움 드린다고 하니까요. 또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문자로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도움 드리는데요. 하나 열어볼게요. 자, 156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고로 다른 부위와 동일 부위에 후유 장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자, 이근석 전문가님, 다른 부위와 동일 부위 각각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은 그 보험 사고가 나면 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복합 장애 또는 후유 장애가 뭐 여러 팔부터 해서 뭐 신경계 이렇게 우리가 장애 등급 분류표는 13개 신체 부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문자처럼 다른 부위에 장애가 발생한 거하고 동일한 부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했을 때 약간의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신체 부위별로 좀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큰 줄기는 뭐냐 하면 다른 부위에 발생했던 거는 다 합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생한 그 후유 장애를 각각 평가해서 그 지급률을 더한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동일한 부위에 여러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 제일 높은 장애 지급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팔에 이제 뭐 어깨 관절의 골절로 인해 가지고 뭐 20% 장애가 있고 네. 그다음에 손목 관절에 만약에 10%가 있다 그러면 어깨 이하는 다 동일 부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합산을 하지 않고 높은 장애 지급률을 평가하고 다른 부위하고 합산해서 그렇게 평가해서 보험금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약관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부위는 합산을 하고요. 같은 부위는 그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도움 드릴게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보죠. 자, 781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013년에 갑상선 암에 걸렸다가 완치가 됐는데 저 지금 암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김경아 전문가님, 이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고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예, 가능하세요. 예전에는 조금만 병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 막 거절 너무 많다 그랬는데요. 예. 요즘은 암을 한번 앓으셨던 분들한테만 나온 암 전용, 암 환자를 위한 암보험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암은 예전에는 진짜 무서웠는데 요즘은 치료 방법도 늘어나고 완치율도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좀 덜 보는 경향이 있어서요. 고지를 하시거나 내지는 암 환자들이 가입하는 암 전용 이런 보험들을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되실 건데 가입 금액이라든지 유리한 회사를 고르시면 훨씬 더 좋은 암보험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입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암 병력 있으신 분들을 위한 암 전용 암보험도 최근에 출시가 됐다고 하고요. 특히나 갑상선암은 걱정 마시라고 하니까 걱정 더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살펴보죠. 자, 오하나 이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과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면 어떤 특약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근석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그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다고 보면 이분이 이제 어떤 질병이나 질환에 걸렸다는지를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뭐 죽상경화증 또는 동맥경화증, 협심증, 급성신경경색에 관련돼서 지금 이런 관상동맥 우회술,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좀 시행하는데요. 그 가입된 보험증권에서 이런 수술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우선은 실비가 있으면 거기에서 병원에서 발생한 본인이 낸 의료비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질병 수술비가 있으면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있으면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각 보험사마다 뭐 7대, 14대, 뭐 16대, 18대, 21대, 30대 등 각각 몇 대 했을 때 그 수술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특약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질환이 이제 심장 질환과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특정 질병 수술 같은 경우에도 이게 허혈성 심장 질환을 특정 질병으로 분류하면 그 수술비에서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평가가 필요한데요. 뭐 실비나 질병 뭐 여기저기서 각각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들 증권을 일단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보죠. 자, 090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2005년에 변액보험을 가입했는데요. 30만 원 손해입니다. 제가 언제 찾는 게 좋을까요? 자, 김경아 전문가님, 이렇게 손해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저 같아도 손해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 돈은 예.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제목에서 조금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변액보험이 변액연금인지 종신보험인지 알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우선 저축성이라는 가정 하에 30만 원을 손해보셨다는 거는 2월에 손해본 거랑 지금 손해본 거랑 약간 다를 수가 있어서요. 이 주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내신 기간이 굉장히 좋은 기간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요. 올 한 해를 매월 해약환급금을 확인을 하신다면 동일한 14년을 낸 돈 가지고 올 한 해에도 돈을 100만 원을 더 붙여서 받을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사에다 확인을 하셔서 동일한 돈 가지고 환급률이 변동되는 걸 느끼신다면 주가에 따라서 내가 언제 찾는 게 돈이 훨씬 더 많이 붙어서 받을 수 있는지 비과세 요건 다 충족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타이밍 기다리시면 돈 많이 불려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축성 변액보험 기준으로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유리한 시기에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좀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자,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오늘도 저희 보험 플랜 119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